안녕하세요. 사회과학과 수학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규분포, 그죠?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진짜로 μx 시그마 제곱, 시그마 x 제곱이 되느냐? 정규분포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뭔가를 증명하라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려다가 말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다룰 내용에 필요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하고 오늘 그 증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상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오늘 쓰일 거야. 이상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상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적분의 상한이나 하한이나 혹은 둘 다가, 그죠? 둘 다가 실수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돼 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정적분을 하느냐 하면 그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혹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둘 다 어떤 그 변수 값으로 바꿔놔 놓고 그 변수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뭐 그렇게 가도록 극한을 취하는 형태로 적분하는 거, 그거를 이상적분이라 그래요. improper integral. 그래서 A번처럼 상한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상한을 B라는 변수로 바꿔놔 놓고 극한을 취해서 B를 무한대로 보낸다거나, B번처럼 하한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경우에는 하한을 A로 바꿔놓은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거나, 혹은 C번처럼 상한 한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일 경우에 무한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C로 취한을 한 다음에 C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정적분을 구하는 방식을 improper integral, 이상적분이라고 부른다. 이상적분. 자, integration by substitution, 이것도 오늘 등장할 거예요. integration by substitution. 자, 요거는 뭐 부정적분의 경우하고 비슷한데 이 정적분을 구할 때 부정적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적분 상한 집어넣고 빼기 적분 하한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치환적분, integration by substitution, 치환적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먼저 부정적분에서 치환적분을 해가지고 완전히 x에 관한 이 부정적분을 구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x의 상한을 대입해서 하한을 대입한 거를 빼는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기를 권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치환하는 함수, 이 경우에는 지금 합성함수 곱하기, 보통 치환적분은 합성함수 곱하기 어떤 다른 함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 x 대신에 들어간 그 함수 덩어리, 요 경우에는 지금 gx에 해당되겠죠. 이 gx를 y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치환 적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 적분 구간 AB에서 단조함수일 때, 단조함수라는 거는 이제 그 구간 내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경우, 정체되어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중간에 정체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한다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증감이 섞여 있으면 안 되고 증가만 쭉쭉 하되 중간에 정체되어 있는 거 들어가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단조함수일 경우 쉽게 말해서 증가하는 요 구간 AB에서 증가만 하거나 혹은 뭐 중간에 정체가 들어있어도 괜찮고 감소만 하거나 그죠? 혹은 중간에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한 함수일 때 요 그 부정적분의 치환적분을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적분의 치환적분 다 해가지고 x에 관한 어떤 그 역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x의 상한인 b를 대입해서 빼기 x의 하한인 a를 대입한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히나 이 gx가 적분 구간 ab에서 단조함수일 때는 그거랑 좀 다르게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치환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부정적분의 경우에는 치환을 한 다음에 y에 관한 어떤 함수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다시 x에 관한 함수로 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래의 x에 관한 함수 y 대신에 gx를 대입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요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요 경우는 gx가 적분 구간 AB에서 단조함수인 경우에는 그 y equal gx라는 거를 그 y를 gx로 원래대로 돌리는 그 과정이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적분 구간이 그죠? 이 x에 관한 적분에서 y에 관한 적분으로 바뀌면서 적분 구간도 x에 관한 적분 구간이 y에 관한 적분 구간으로 바뀌게 된다. 언제? 이 gx, y equal gx라는 저 함수가 구간 AB에서 단조함수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방식은 똑같아. 치환하는 방식은 일단 똑같아요. 합성함수에 x 대신에 들어가 있는 저 gx라는 놈을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요. y equal gx로 치환을 한 다음에 저거를 원래의 적분하고자 하는 변수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래서 dy over dx는 g-x 이렇게 되고 양변에 dx를 곱해. 양변에 dx를 곱하면 치환이 이렇게 된다. y equal gx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gx가 y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치환을 하면서 x를 다 없애고 y에 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적분 구간도 x의 구간이 아니라 y의 구간으로 바꿔야 돼. 근데 y의 구간으로 바꾸는 게 이게 단조함수일 때는 기계적으로 바뀌는데 단조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림을 직접 그려봐야 된다. 뭐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이런 경우에는 x의 범위하고 y의 범위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혹은 뭐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y equal gx가 단조함수일 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뀌게 된다. 즉 x가 a일 때 y는 ga죠. 그래서 a 부분이 ga로 바뀌게 되고 x가 b일 때 y는 gbg. x가 y equal gx니까 x가 a이면 y는 ga고 x가 b이면 y는 gbg. 그래서 기계적으로 저렇게 바뀌게 된다고 그죠? 저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y는 g-x dx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g-x g-x dx 저 부분이 dy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요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요거를 y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fy가 되고 y의 적분 하한이 ga고 상한이 gb이기 때문에 y는 ga부터 gb까지 이렇게 쓴 다음에 gb를 y 대신에 대입을 한 거에서 y 대신에 ga를 대입한 거를 빼주는 형태로 적분을 진행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단조함수가 아닌 경우 y equal gx가 단조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적분을 하면서 부정적분에서의 그 치환적분을 다 해가지고 x에 관한 그 역도함수를 구해낸 다음에 그죠? 거기에다가 적분 상한 b를 대입을 하고 빼기 적분 하한 a를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근데 특히 gx가 y equal gx가 단조함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등장할 거예요 오늘. 자 다시
자, 이상적분이라는 거는 이 정적분의 상한이나 하한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는 경우에, 정적분의 상한이나 하한 또는 둘 다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부분을 어떤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그 변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로 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정적분 방식을 improper integral, 이상적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무한대인데 그거를 B라는 변수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B를 무한대로 보내고, B 같은 경우에는 하한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하한을 A로 바꾼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꾸고, C번 같은 경우에는 하한이 마이너스 무한대, 상한이 플러스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 부분을 C로 바꾼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C를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integration by substitution, 치환적분은 합성함수와 어떤 고배 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와 다른 함수의 고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x 대신에 들어있는 저 gx를 y로 치환을 하게 되는데, y equal gx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는데, 요 y equal gx가 그죠? 구간 AB, 적분 구간 AB에서 단조함수인 경우에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거를 일단 치환을 했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y over dx는 g-x가 되고, 양변에 dx를 곱하게 되면 dy는 g-x dx 이렇게 된다. 그래서 치환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원래 함수에, 그러니까 y equal gx라고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gx가 y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y에 관한 치환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x에 관한 그 x의 구간에서 y의 구간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y equal gx라고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x가 a일 때는 y는 ga이고, 그죠? x가 b일 때는 y는 gb라고, 그죠? 이게 단조함수일 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분 구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dy는 g-x dx이기 때문에 원래 그 적분의 g-x dx 부분이 dy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fy 하고 y는 ga부터 gb까지, 그래서 상한인 gb를 y 대신에 대입한 거 빼기 하한인 ga를 y 대신에 대입한 거,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된다. y equal gx가 단조함수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단조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적분에서의 이 치환적분을 다 해가지고 x에 관한 그 역도함수, 그죠? 원래 그 적분, 그 부정적분의 형태를 x에 관한 함수로 다 나타낸 다음에, 그죠? y로 치환을 해가지고 y에 관한 적분이 나타난 다음에 y 대신에 gx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x에 관한 그 함수의 형태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 x의 적분상한 b를 집어넣어서 빼기 x의 적분한 y를 a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gx가 단조함수가 아닐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거였죠. 화폐 시간가치 에서 매 순간 연속적으로 그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1년에 무한대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화폐 시간가치 공식 M large t는 M small t ER large t 빼기 small t 승, 요렇게 되는 거. 그거를 유도를 하는데 정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봐라,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자가 매 순간 연속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t 시점에서 MT의 수익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기서 DMT라는 거는 DT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MT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MT 플러스 DT 마이너스 MT를 DMT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T분의 DMT, 요게 DT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고, 수익률은 이자율하고 같은 이야기다. 근데 지금 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연간 이자율이 R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DT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RDT가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미분을 해보면 요거는 왜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야. 그냥
도입을 한 거예요. 뭐 요 문제에서 어디선가 끌고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점 9개 그려놔 놓고 한 붓 그리기 할 때 점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냥 팩트일 뿐이야. 사실일 뿐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입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 MT는 T에 관한 함수야. 그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 MT 값이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기 때문에 MT는 T에 관한 함수인데 이거를 ln/m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합성함수의 미분이지. ln/t에서 t 대신에 mt가 들어가 있는 꼴이기 때문에 먼저 ln/mt를 mt에 대해서 미분해서 mt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에 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되겠죠. 연쇄 법칙, 체인 룰, 그죠?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고 요거는 다르게 쓰면 요렇게 쓸 수 있다.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죠? dmt 오버 mt 곱하기 dt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위에서 이 mt분의 dmt 이거는 위에서 rdt라고 그랬잖아. 이게 rdt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rdt로 바꾸면 dt 서로 약분돼서 r만 남게 된다. 그래서 ln/mt 오버 dt는 r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양변에 t에 대해서 스몰 t부터 라지 t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노란색으로 적은 저 부분이 양변에 새롭게 적용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ln/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한 놈을 dt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원래의 ln/mt 값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t에 대해서 t부터 라지 t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그죠? 대입을 하면 된다. 그죠? 상한이 라지 t고 하한이 스몰 t죠. 그래서 라지 t 집어넣어서 하한 스몰 t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는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RT의 영승, 그죠? RT의 영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하나를 증가시켜주면 RT가 되죠. RT의 영승인데 RT의 1승이 되는 거지, 그죠? 1의 역수를 곱해봐야 뭐 1이니까 그래서 RT의 영승에서 RT가 되고 요것도 적분 하한 t에서부터 적분 상한 라지 t까지 해서 상한인 t를 대입을 해서 하한인 스몰 t를 빼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ln/m 라지 t 빼기 ln/m 스몰 t equal r 라지 t 빼기 스몰 t 이렇게 되고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요거는 ln/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취하면 그죠? 2의 ln mt분의 m 라지 t는 2의 r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2하고 ln하고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상쇄돼서 없어지고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이렇게 되죠. equal 2의 r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되고 양변에 m 스몰 t를 곱하면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돼서 그래서 m 라지 t는 mt 곱하기 2의 r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다. 요렇게 증명이 된다. 요렇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그 화폐 시간 가치 공식에서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화폐 시간 가치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했고 두 번째는 롭타르 법칙을 이용을 해 가지고 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적분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상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용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그런 걸 푸는 형태로 유도를 해냈다. 유도를 해냈다. 세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 그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식이 교과서에 등장할 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은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내가 본 교과서에는 없었어. 안 나오고 우리가 배운 수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배운 수학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다루는 거지. 실제로 금융 교과서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등장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오일러 상수를 이용해서 그 공식을 증명하는 방식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방식이고 그마저도 그걸 싣고 있는 교과서 자체가 잘 없어요. 외워라. 그런 형태로 많이 돼 있지.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그렇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수학에서 하는 요 수학은 여러분이
상경계열 전공 과목을 들어보면 뭐랄까 상경계열 전공 과목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과목에서는 왜 이런 걸 가르치지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야. 근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그레이드 돼서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그레이드 돼서 그렇다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교과서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 썼거든. 이런 수학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당연히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돼 있고 좀 선진적으로 쉽게 설명을 한다고 미분 적분 개념을 좀 빼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책 읽는 학생들이 보다가 아니 뭐 이렇게 미분하면 될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니 막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점점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뭐 외국의 이제 그 외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책을 쓰면서 점점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드러내져서 외국 책들도 보면은 몇십 년 전에 책하고 지금 책하고 딱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지금이 덜 수학적이야. 옛날 책들 보면 경제학 책들 옛날 한 몇십 년 된 거 고전 뭐 이런 거 이 분야에서는 이거 꼭 읽어야 돼요. 뭐 이러면서 고전 대학원 가려면 이 책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그런 책들 딱 보면 수학이 그냥 수학으로 돼 있어. 수학으로 돼 있어서 뭐 자연계 학생들은 뭐 그렇구나 이러고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은 보면서 토할 것 같다 이러고 뭘 처음부터 여기서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다 이러고 이해가 안 간다 이러고 옛날 책들은 또 저 인쇄를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로 인쇄하고 뭐 이북으로 보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쇄 자원을 아끼려는 경향이 많아. 옛날 책들은 그 지금 내가 말하는 옛날 책들은 진짜 한 몇십 년 전의 책들인데 그런 거는 그 뭐라 그러나 이 조판을 했어. 조판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PDF의 형태로 만들든 아니면 아래 한글로 만들든 MS 워드로 만들든 타이핑 쳐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잖아.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그 프린터나 뭐 아니면 저 거대한 인쇄기 같은 데다 그냥 파일을 보내면 그냥 쭉쭉쭉 인쇄해가지고 뭐 한 부 찍어달라 그러면 한 부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그죠? 100부 찍으라 그러면 100부 찍어서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책 한 페이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를 요렇게 사각형 그 종이 페이지만한 그 틀에다가 금속 틀에다가 글자하고 수식하고 뭐 이런 거를 거꾸로 다 이렇게 맞춰 넣어. 짜 맞춰 넣어요. 활자가 이렇게 있어. 활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쭉쭉쭉쭉 이렇게 짜 맞춰 넣고 모자라는 거는 빈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판 장인이 있었어. 장인들이. 그렇게 해서 조판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조판을 해. 책 한 페이지를 조판을 한 다음에 이번에 책 5천 부를 찍겠다. 그러면 그 한 페이지 조판을 한 거 가지고 종이 5천 장을 거기다 찍는 거야. 그 판에다가 그 여러분이 보는 그 책과 반대로 짜인 그 판이죠. 거기다가 잉크를 바른 다음에 한 장 찍고 또 잉크 발라서 한 장 찍고 그렇게 해서 5천 장을 찍어. 그런 다음에 그 판을 또 다 해체해. 거기 있는 활자들을 다 분해를 다시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페이지를 그 조판을 해. 판을 만든다 그런다고. 조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렇게 만든 그 페이지를 또 5천 장을 5천 페이지를 찍는다. 찍어요.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 한 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1판 1세 그러면 1세 찍는데 뭐 5천 부 막 요즘에야 1판 1세 그러면 5천 부 찍어도 많이 찍는 건데 요즘에는 책이 워낙에 잘 안 팔리니까 요새 진짜 안 팔려. 근데 옛날에는 책 종류도 많지 않았고 책이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귀하고 많이 팔리고 종류도 적고 그래서 한 권 만들면 되게 많이 팔렸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1판 1쇄 그러면은 1쇄라는 게 한 번 인쇄할 때 같이 찍어낸 책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판 1쇄 그러면 보통 한 만부 2만부 이렇게 찍어냈거든. 근데 그거를 만부 2만부를 어떻게 찍냐면 그렇게 한 페이지 조판해가지고 2만 장 2만 페이지 이렇게 잉크 발라가지고 찍고 잉크 발라가지고 찍고 2만 번 하고
그다음 페이지 조판해가지고 그 뒷면에다가 또 쭉 찍어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또 새 종이에다가 또 쭉 2만 번 찍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00페이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재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귀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랬었어.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죠? 뭐 학생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설명을 좀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풀이하는 과정을 좀 길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인쇄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야. 확 늘어나고 책 찍어내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죠? 책값도 확 올라가고 막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페이지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옛날 책들 보면 되게 불친절해. 이 수식 같은 거 증명해놓고 이런 거 보면 펑펑펑펑 막 뛰어 넘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요 수식 하나 적어놔놓고 그 다음에 말로 해서 해가지고 여기서 뭘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중간 과정 뻥 뛰어넘고 그게 나와. 중간에 뛰어넘은 그거는 독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이 돼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증명을 수학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결과 딱 적어 놔놓고 밑에 증명 나오는데 요즘 책 같으면 좀 그래도 몇 자라도 적어 놔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도 이렇게 그 정도라도 적어 놓는데 옛날 책들 보면 독자에게 남긴다. 이 정도는 독자가 할 수 있다. 독자에게 남긴대. 죽을 것 같아. 옛날 책들 보면 책 보면 막 안 넘어가 책이 한 페이지인데 그게 사실 한 페이지가 아닌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쓴 책인데다가 수학으로 돼 있어. 수학으로 다 경제학 책들이 그죠? 수학 책들은 더 하고 그죠? 경제학 책들도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적어 나오니까 옛날 책들 보면 막 누가 썼나 이러고 저자를 증오한다 이러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책들도 옛날 책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 싹딱 완전 생략돼 있어. 그래가지고 간혹 나도 이제 저 학부나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책들 이렇게 좀 뭐 고전이다 그러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이제 옛날 책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 수업하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 답지도 없고 이게 뭐 실마리가 없어. 아무 실마리가 없고 막 그래. 그리고 독자들한테 남긴다. 이러고 중간에 끊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럼 난감해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막 풀어. 머리를 싸매고 막 풀어. 근데 풀어보면 마지막 결론까지 이르는데, 그죠? 그, 거기는 독자들에게 남긴다 한 줄 딱 적어놨는데, 그 증명을 해보면 한 몇 페이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연습 문제들도 다 그딴 식이야. 그딴 식이어가지고. 지금, 이 과목은 책이 없지만, 내가 쓴 책들 보면 그거보다 되게 친절하거든. 되게 쉽게 해놔놓고 최대한 수식 많이 적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처음 보면은 웬 수식이 이렇게 많나 이러면서 책이 수학책이에요 이러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수학이 많이 나와서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 생략 안 하고 세세하게 다 풀어주는 거야. 요 단계에서 요 단계 넘어올 때 요거 뭐 이렇게 삭제 이렇게 뭐지 이 서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상계한다 그러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캔슬 아웃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서로 상쇄시키는 거. 뭐 분모 분자 약분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생략 안 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적다 보니까 내 책을 보면 쓸데없이 수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 많이 드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되게 최대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옛날 책들 보면 중간을 다 본인이 메꿔 놔야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래서 아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형 뭐, 모르겠어 이거 좀 풀었으면 좀 풀어줘봐 이러면 내가 풀어봤는데 이러면서 쭉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많이 생략돼 있다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학 책도 보면 옛날 몇십 년 전의 책들 보면 1학년 처음 들어와가지고 배우는 책들 중에 맨큐가 득세하기 이전에 책들 보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라고 장난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그래서 이게 그거의 잔재야. 그냥 교육 과정상에는
사회과학과 수학이라던가 수리 경제학이라던가 그게 옛날에는 진짜 필요했었어. 왜냐하면 이 주요 과목들이 다 책들이 그딴 식이기 때문에 다 수학으로 돼 있고 중간에 생략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좋아야 책을 읽을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과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이 저 수리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야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런 게 해소가 많이 되고 책이 점점 말 위주로 그림 위주로 그래프 위주로 바뀌면서 수학을 좀 배제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회과학과 수학이라든가 수리 경제학도 옛날에 비해서는 수학 수준을 낮추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더라도 한계가 있잖아. 그죠? 한 학기라는 시간적인 분량이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최신 책들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책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4년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 보니까 사회과학과 수학이라든가 수리 경제학에서 배운 수학이 뭐 한두 번씩 만날까? 뭐 그렇지. 이거를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걸 왜 이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나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대학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야. 대학원 가려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아, 옛날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대학원 가려면. 근데 지금 이제 학부만 졸업을 하겠다라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수학을 과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수준을 최대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증명하는 요런 것도 원래대로라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소개가 되는 게 맞는데 소개를 안 하죠. 안 하고 외국 책들도 보면 특히 미국 책들 보면 말로 다 떼어. 말로 다 떼어서 그게 미국의 뭐 이렇게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식을 선호하는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와, 뭐 그냥 한 줄 수식으로 딱 해버리면은 한두 줄이면 끝날 문제를 10페이지나 써놨는 뭐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영국 책들은 보면 좀 나하고 좀 궁합이 맞는 그래서 똑같은 주제인데 영국에서 쓴 책을 보면 되게 얇아요. 얇고 안에 수식이 좀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설명을 한다거나 적분해가지고 설명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고 그래서 옛날 책 스타일인데 지금 완전 옛날 책만큼 그렇게 불친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 책 스타일로 써놨고 간결하게 써놨고 책이 얇은데 유럽 대륙에서 찍어낸 유럽 저자들이 쓴 책들도 그런 스타일로 많이들 돼 있어요. 근데 미국 본토에서 미국 대학의 교재용으로 만든 책들 보면 영국이나 유럽 대륙은 그렇게 간결하고 좀 압축적이고 얇고 그리고 대부분 흑백이야. 흑백으로 싸게 인쇄를 했는데 미국에서 교재로 쓰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두꺼워. 한 1000페이지. 모든 교과서들이 거의 한 1000페이지 되고 여러분 다 칼라야. 풀컬러로 돼 있고 안에 사진 들어 있고 알록달록하고 잡지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비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언론에서 많이 하잖아. OECD 중에서 뭐 몇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미국은 일단 학비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 10배,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생활비 뭐 물가도 비싸고 그렇지만 책값하고 뭐 학비하고 다 합치면 거의 한 10배 정도 사립학교 기준으로 그죠? 한 10배까지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되려나? 한 10배, 10배. 10배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10배 내외로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가 보통 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한 과목당 한 10만 원씩 돼. 그래서 한 5과목 듣는다 그러면 교재비만 한 50만 원 달아. 무지막지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 한 권이 읽다만 한 1000페이지쯤 되고 열어보면 전부 다 풀 컬러로 잡지처럼 종이도 이제 코팅된 종이 있잖아요. 잡지 같은 그런 느낌에 되게 비싸가지고 와 이런 걸로 공부한다고? 근데 넘겨보면 전부 말로 떼워져 있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한 줄 딱 오일러 상수 이렇게 정의해서 오일러 상수 딱 한 다음에 오일러 상수를 이용을 하면 뭐 이렇게 화폐 시간 가치 공식은 이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한두 페이지면 끝날 이 내용을
한 20페이지에 걸쳐 한 10배로 늘려가지고 막 써놨어. 근데 보고 있으면 왜 이러나? 책값도 비싼데 왜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우리나라 인쇄 시스템은 그래도 좋은 게 칼라로 찍어도 별로 안 비싸 책값들이. 대신에 이제 출판사들이 다들 이제 굶어 죽어가는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책값 자체도 싸고 그다음에 칼라로 찍더라도 미국 책에 비할 바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뭐 전공책 두꺼운 거 비싼 거 해봐야 5만 원까지 하는 거 없죠. 잘 없는데 미국에는 기본이 10만 원부터 시작이 10만 원부터 시작이고 비싼 책들은 20만 원 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그 대학 교재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 책값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다 이러면서 책 안 사고 그죠? 다들 이제 중고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중고 시장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그런 실정이죠.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회과학과 수학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수학으로 학생들이 좀 이 상경계열 학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과목 특성상 실제로 전공 과목에서 배우는 수학보다는 좀 더 배우는 느낌? 그래서 등장하지 않는 부분도 여기서 조금 다룬다거나 그죠?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더 살짝 더 깊게 다룰 수밖에 없다거나 수학적인 수학이 어떻게 응용되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을 듣고 상경계열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 이러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 전공 과목들을 보면 이 정도의 수학은 사용을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경계열 과목에 이제 그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나만 해도 내 전공 과목들은 가능하면 수학 다 드러내고 계산기로 다 해결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금융학부의 다른 과목들도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렇고 미분도 등장을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미분이 한 학기 한 개 딱 등장하는 그런 정도. 그 외에는 대부분 그래프 그리고 뭐 하여튼 단순 계산하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나 이제 그 신입생 없죠? 신입생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중간에 그 저 수강 정정 기간에 또 신입생이 이 수업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경제금융학부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수학 많이 사용하는 전공이다. 이런 인식이 좀 문과에서는 수학을 그나마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전공이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지금 책들이 계속 개정돼서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수학이 아닌가 상경계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려다가 말았던 게 요거죠. 상수 뮤x 저거는 그리스 문자를 그랬죠. 그리스 문자 뮤x 시그마 x도 마찬가지고 시그마 x는 여러분이 더하기 할 때 이 시그마 그게 대문자고 저게 육자처럼 생긴 저게 소문자 시그마예요. 시그마 x는 양수고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가 1임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거를 증명을 해라. 이런 걸 증명해라. 근데 이게 위에 있는 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했고 몰라도 돼. 용어는 전혀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A번 같은 경우가 평균이 뮤x고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인 정규 분포의 평균을 진짜 구해봤더니 평균의 정의에 따라서 구해봤더니 진짜 뮤x가 나오더라. B번은 분산의 정의에 따라서 그놈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진짜로 시그마 x 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한번 적분 테크닉을 지금까지 배운 적분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봐라. 직접 뭐 적분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증명한다는 이야기가 수학적으로 저렇게 성립된다는 걸 보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분을 직접 한번 해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정규분포라던가 표준 정규분포라던가 뭐 확률 밀도함수, 누적 확률 분포함수 이런 용어는 전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나중에 이제 상경계열 과목에 통계 과목도 꼭 들어가거든요. 꼭 이제 뭐 경영학과든
경제금융학부든 아니면 무역학과든 아니면 세무회계에서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통계학 과목은 기초적인 통계학 과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고 거기에 가면 이 정규분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통계학과에서는 이 정도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통계학과에서도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안 하고 그냥 아니 당연히 뮤엑스고 당연히 시그마 X 제곱이지. 그런 나도 지금까지 본 책 중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확률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걸 이렇게까지 아니면 수리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 써놓은 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음. 요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거든. 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해요. 정률 생성 함수. MGF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보다 더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적분 테크닉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거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거고 고전적인 옛날 교과서들에 보면 간혹 등장할까? 하여튼 그런 정도야. 그래서 사실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데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개념 전혀 몰라도 돼요. 저 식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 테크닉을 이용하면 A와 B를 직접 그 적분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A번은 요거를 한번 적분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요걸 적분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죠? 치환하고 쉽게 생겼어. 치환하고 쉽게 생겼다. 치환하고 쉽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2에 몇 승 돼 있는 점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 분의 x 마이너스 뮤 x 제곱 저거를 뭐 y나 z나 뭐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치환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고 요렇게 치환을 할 거다. 요렇게 치환할 거다. 저 제곱 그러니까 2의 몇 승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거를 z로 치환할 거야. z로 치환할 거야. 약간 특이하죠. 근데 이게 통계학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전혀 특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거야. 저게 통계학에서 저 확률에서 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치환이거든. 그래서 되게 익숙한 치환인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확률 통계에서 이런 거를 배웠을 수도 있는데 까먹었겠지. 하여튼 그래. 그래서 저 제곱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저놈, 그러니까 시그마 x 분의 x 마이너스 뮤 x 저거를 z로 치환을 해요. z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원래 식에 있던 저거는 z로 바뀌게 되고, 그죠?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원래 식에 있던 저 괄호 안에 있는 저놈은 z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변에 시그마 x를 곱하고 뮤 x를 더하면 x 이퀄 시그마 x z 더하기 뮤 x로 바뀌잖아. 그죠? 치환한 z 이퀄 시그마 x 분의 x 마이너스 뮤 x 저거를 양변에 시그마 x를 곱한 다음에 뮤 x를 더해주고 좌우를 서로 바꾸면 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이런 식이 얻어지죠. 그죠? x 이퀄 시그마 x z 더하기 뮤 x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요걸 왜 이렇게 바꾸냐면 우리가 지금 치환을 통해 가지고 x에 관한 적분을 z에 관한 적분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서 원래의 적분의 이 적분 표현에서 x에 관한 게 다 없어져야 돼. 그죠? x에 관한 x라는 변수가 치환이 되면서 표현이 되면 안 돼. 그죠? x가 전부 다 z로 다 바뀌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걸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함수에 있는 저 x, 이 앞에 붙어 있는 저 x를 z에 관한 함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런 짓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x, 원래 함수에 들어있는 요 x가 요 식에 의해서 시그마 xz 더하기 뮤 x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 이제 치환한 저 z 이퀄 시그마 x 분의 x 나누기 뮤 x 저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z 오버 dx 이퀄 시그마 x 분의 1이잖아. 그죠? 뮤 x 상수고 시그마 x 상수니까. 그죠? 뮤 x는 시그마 x 분의 1 저거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x 미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뮤 x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시그마 x 분의 1이 남게 되는데 양변에 dx를 곱한 게 저꼴이지. dz는 시그마 x 분의 d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의 저 적분에서의 시그마 x 분의 dx라는 저 표현, 그죠?
노란색으로 표현된 시그마 x 분의 dx라는 적의 dz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dz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 표면상으로 그죠? x라는 변수가 다 사라졌어. x라는 변수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요 적분에서는 전부 z만 나와 있죠. z만 남아 있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뭐예요? 적분 구간이 원래의 저 적분에서는 x에 관한 그 적분 하한과 상한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였잖아. 저거를 z에 관한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바꿔줄 수가 있어. 왜? 치환한 이식 z 이퀄 시그마 x 분의 x 마이너스 뮤 x 이게 직선이죠. 직선. 그죠? z가 종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잖아. 근데 z 이퀄 시그마 x 분의 x 마이너스 뮤 x 이게 직선이라고. 이게 직선이라는 사실이 안 보입니까? 풀어서 써봐. z 이퀄 시그마 x 분의 1 x. 그러니까 기울기가 시그마 x 분의 1이고 그다음에 절편이 마이너스 시그마 x 분의 뮤 x인 직선이지. 그죠? 그래서 그때 직선이고 시그마 x가 양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즉 단조함수. 증가하는 단조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x가 무한대일 때,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z가 어디로 가느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z가 어디로 가느냐? 그걸로 이렇게 적분 구간을 바꿔줄 수가 있다고.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x가 a일 때 그 y는 gx라고 놨을 경우에 x가 a일 때 y는 ga고, 그죠? x가 b일 때 y는 gb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변화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z는 뭐냐? x가 무한대일 때 z는 뭐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이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극한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z는 어디로 가느냐? x가 무한대로 가면 z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치환한 게 직선이기 때문에 그죠? z는 시그마 x 분의 x 마이너스 뮤 x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z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z가 무한대로 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z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그래서 적분 구간이 x에 관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z의 적분 구간은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걸 일단 전개해가지고 두 개로 쪼갤 거야. 전개해가지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놈들을 전개를 쭉 하면 그죠? 괄호를 전개를 하면 그죠? 뭐 함수 두 개의 더하기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각각의 적분 두 개로 쪼가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함수 두 개의 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적분은 각각의 함수를 적분을 한 다음에 더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 괄호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그 전개를 하면 함수 두 개의 합의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따로 떼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상수는 다 밖으로 뺀 거예요.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을 상수를 밖으로 빼내고 쓰면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x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고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죠? 이 전개했을 때 다른 그 뒤쪽에 나오는 그 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거를 쓰면 상수를 또 밖으로 빼내면 뮤x가 상수니까 뮤x 밖으로 나오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는 루트 2파이분의 1은 상수인데 왜 밖으로 안 빼냈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용할 거니까 그렇지.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가 1이라 그랬잖아. 이걸 1이라고 문제에서 준 이게 1이라는 그 조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루트 2파이분의 1을 굳이 밖으로 안 빼낸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요 놈을 적분을 해보면 요 적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적분을 해봅시다. 요거를 적분을 하면 요 놈의 부정적분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상적분이지. 무한대 저 부분을 어떤 그 변수값으로 놓은 다음에 변수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적분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부정적분부터 해봅시다. 부정적분을 해보면
이번에는 E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에서 저 지수 부분 저거를 X로 치환을 해요. X로 치환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겠죠. 그죠? 미분을 하면 저 X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dx 오버 dz 하면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나? 그죠? dx 오버 dz는 마이너스 z가 되죠. 마이너스 z가 되는데 양변에 dz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dx는 z dz 이렇게 되겠죠. z dz.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치환이 된다라는 거죠. 지수 부분, E의 지수 부분 저게 X로 치환이 되고 원래 적분에서 Z, DZ 부분이 마이너스 DX로 치환이 돼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적분을 하게 설명을 해놨네. 그죠? 친절하게.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부분이 X로 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표현 때문에 요 Z, DZ 부분이 마이너스 DX로 치환이 된 거야. 그래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분 상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2분의 1 z 제곱으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원래 z에 관한 적분이니까 그죠? 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정적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분 구할 때는 이 적분상수 c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z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 이상적분이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한을 대입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안 되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를 x 무한대 부분을 x로 놓은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상적분이죠. 이상적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놈은 그냥 그대로 써준 거예요. 써주고 그러고 나서 요거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상한인 x를 집어넣어서 빼기 하한인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z 대신에 집어넣으니까 z가 지금 제곱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한인 x를 집어넣은 거나 하한인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나 어차피 제곱돼가지고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똑같은 놈이 된다고. 그래서 상한 집어넣은 거에서 하한 집어넣은 거를 하면 0이 돼요. 0에다가 극한을 취해봐야 0이지. 0이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그냥 0이 돼. 그죠? 상한 x 집어넣어서 하한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걸 빼면 그냥 0이 된다고. 0에다가 극한을 취해봐야 0이고 0에다 상수 곱해봐야 0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저 부분이 우리 문제에서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뮤x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답이 뮤x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이 뮤x가 된다. 이렇게 적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적분할 수가 있다. 더럽죠? 자, B번은 이러한 적분을 구해보라는 거지. 이러한 적분을 구해보라는 건데 요것도 치환을 할 텐데 얼굴 나올까? 잘생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교수 얼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첫 학기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처음 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강의 녹화하면서 내 얼굴이 안 나왔어. 그냥 음성만 나오고 이렇게 화면 전환되도록 이렇게 했더니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했더니만 교수 얼굴이 왜 안 나오냐 이러고 학생에서 하도 요구를 해가지고 카메라 사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얼굴 나오도록 그렇게 찍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죠. 얼굴 보는 이유가 있나? 그때 내가 두 번째 학기에 얼굴 막 하면서 불편해가지고 얼굴이 꼭 나와야 되냐 그러면 한 학기 내내 불평을 했더니 또 그것도 강의 평가에다 적어놨어. 교수가 한 학기 내내 똑같은 걸로 불평을 한다 이러면서 얼굴 나오게 한다고 자꾸 불평한다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오랜만에 했네. 오랜만에 얼굴 나오면 불편해. 왜 그렇게 써?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거 찍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 아니 옛날에 얼굴 안 나올 때는 첫 학기에는 그냥 뭐 대충 막 이렇게 까치집 해가지고 찍고 그랬다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음 그래도 의관을 정제하고 찍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죠. 그렇다. 요것도 이제 적분을 할 때는 똑같이 저 지수 안에 들어있는 저 지수에 이제 제곱돼 있는 저 괄호 안에 있는 저 부분을 z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해가지고 z 이퀄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 이렇게 치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z로 바뀐 거고 그죠? z로 바뀐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양변에 시그마 x를 곱했어. 양변에 시그마 x를 곱해서 좌우를 바꾸면 x 마이너스 뮤 x는 시그마 x z가 되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요 x 마이너스 뮤 x의 제곱 부분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 제곱 z 제곱이 되는데 시그마 x 제곱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낸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우리 파란색으로 지금 그 치환한 거 저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z 오버 dx는 시그마 x분의 1이지 그죠? 이제 되죠. 이제 미분 되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죠? dz 오버 dx는 시그마 x분의 1이지. 근데 양변에 dx를 곱하면 dz는 시그마 x분의 dx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원래 적분에서 시그마 x분의 dx라는 저 부분이 dz로 바뀌게 된다. 노란색 dz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구간이 그죠? 원래 함수에서는 x에 관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였는데 이제 z에 관한 구간으로 바뀌어야지. 했지 아까 그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z는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죠. 직선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z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가면 z도 무한대로 가는 단조함수죠. 단조함수. 그래서 적분 구간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x의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였는데 그거를 z에 관한 적분 구간으로 바꿔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고 요거를 이제 요거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총동원 되지 적분 테크닉이 그죠? 함수의 고배 형태죠. 함수의 고배 형태지. 고배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 잘 되는 놈, 적분 잘 되는 놈으로 나눠서 미분 잘 되는 놈은 z고 적분 잘 되는 놈은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이라고.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이고 요거는 치환적분에 의해서 적분이 가능한데 요거 많이 해봤죠. 많이 해서 이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저걸 y로 치환을 하면 치환 적분을 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안 적었어. 이거 지면이 너무 좁아서 거기까지는 안 적어서 아마 우리 지난번에 연습했던 거에 이 문제가 있었을 걸, 그죠? 그래서 z는 미분하면 1이고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은 우리 바로 직전에 이거 풀었었나? 그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이렇게 되지. 돌아가 보자. A번에 이게 나올걸? 그죠? A번에 이게 나와. A번으로 돌아가 봅시다. A번. 아우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변하고 사라지고 난릴세. 한참 걸리네. 여기 올 때까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 안 했는데 뒤로 돌아가려니까 엄청 오래 걸리네. Rewind.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있지. 두 번째 왜냐면 그죠? 괄호 해가지고 왜냐면 해가지고 인테그랄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을 쭉 적분을 다 했더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됐잖아. 그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그죠? 그래서 얘도 빨리 가라. 빨리 갑시다. 왜 이렇게 느려? 자, 요 놈도 그죠? 적분을 할 때 미분 잘 되는 놈 z하고 적분 잘 되는 놈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이렇게 했는데 z는 미분하면 1이고 저 놈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이 된다는 걸 위에서 보였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고 그냥 적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각선, 수평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각선은 곱해서 부호를 붙여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이렇게 되고 수평선은 곱해서 부호 붙이고 인테그랄 붙여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저렇게 한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그 상한 하한을 붙이잖아요. 상한 하한을 붙이는데 함수의 형태로 적분이 깔끔하게 부정적분이 된 놈들은 그죠?
함수의 형태로 깔끔하게 부정적분이 된 놈들은 대괄호 쳐가지고 오른쪽에 그 상한 하한을 z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함수 그러니까 저런 깔끔한 함수의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인테그랄의 형태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그냥 승계가 돼, 승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지금 적분하는 경우니까 저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저 부분에다 그냥 붙여준 거야. 그죠? 붙여준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플러스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인데 거기에다가 이 적분 구간을 붙여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상적분이죠.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경우니까 이상적분이어가지고 무한대 부분을 x로 치환을 하고 x를 극한으로 보내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적분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파란 부분 대괄호안을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대괄호 마이너스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하고 대괄호 닫고 z가 마이너스 z에서 x까지 가는 걸로. 그래서 이게 z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나오는 인테그랄은 원래의 적분 구간이 그대로 그냥 승계가 돼요. 왜 이게 그 깔끔한 함수의 형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알겠지만 예상을 하겠지만 요 놈을 보면 첫 번째 요 놈을 보면 뭐 전개를 하겠죠. 저 대괄호를 전개를 하면 첫 번째 항이 저렇게 될 텐데 저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한인 그러니까 극한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 상한인 x를 대입을 하고 빼기 하한인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지. 아니다. 0이 아니구나. 0이 아니구나.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z가 또 있지. z가 또 있기 때문에 z 대신에 x를 집어넣고, 그죠? z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z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x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는데 그걸 빼니까 앞에 항이나 뒤에 항이나 둘 다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2를 앞으로 뺐어. 2를 앞으로 빼고 이거 뭐 벌써부터 분수의 형태로 그냥 나타냈구나. 그죠? 2 곱하기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죠? x를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x 대입한 걸 빼면 마이너스 2x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된다고. 그거를 마이너스 2는 밖으로 빼낸 거야.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내고 저 2의 마이너스 몇 승 저거를 분모로 표현을 한 거라고. 그러면 x 나누기 2의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해서 x가 무한대로 가도록 지금 극한이 된 거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꿔준 이유가 뭐예요?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하려고. 로피탈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요거를 곱해서 전개한 저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나요? 루트 2파이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시그마 x 제곱만 남겨주고 루트 2파이분의 1을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면 저거는 문제에서 저게 1이라 그랬잖아. 그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저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루트 2파이분의 1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x 대신에 무한대를 x를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어떻게 돼요? 2의 무한대승 하면 무한대로 가지. 그죠? 2의 무한대승 하면 그 x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 x제곱도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래서 2의 지수승 저것도 결국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기 때문에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2의 지수승 그거를 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고 곱하기 2분의 1 x제곱 저 지수 부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주면 x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이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분모에서 x도 무한대로 가고 2의 2분의 1 x제곱
승도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돼서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겠고 요거는 1이라 그랬지. 1이라 그래서 시그마 x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항은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0 곱하기 앞에 상수 해봐야 0이다.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시그마 x 제곱 곱하기 1은 시그마 x 제곱이 돼서 답이 시그마 x 제곱이 된다.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통계학과에서도 안 하지. 수리통계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이렇게 안 하고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MGF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증명을 할 거예요. 네. 우리는 한번 무대가리로 적분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뭐 그런 거지. 통계학과 학생들 이거 들으면서 신선하지 않나요? 우리 과에서는 저렇게 안 하던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나만 그런 생각 드나요? 내 친구들한테 느꼈던 뭐 그런 반응을 수학적으로 막 이런 막 전개되는 거, 우와 대단하다, 정말 멋지지 않냐? 이거 수학과에서는 그런 표현하죠. 수학계에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전개되는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 보면 beautiful 그러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 뭐가 아름답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난 그런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친구들한테 하면 다들 미친 뭐 뭐가 멋지다는 거야?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나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아무도 아마 잘 안 해줬을 거야. 이렇게 이제 직접 적분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거 증명하는 거 그죠? 조건이 저렇게 돼 있고 저러한 두 어, 적분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라고 했죠. 구해보면 시간이 될래나 다시 한번 하는 게. 자, 요걸 적분해보라. 그러면 적 괄호 안에 있는 저놈을 z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를 z로 치환을 하면 그러면 요놈은 요거를 z로 바꾸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첫 번째 그 원래의 적분에서의 x를 전부 다 z로 다 바꾸기 위해서 우리 치환한 저식 z 이퀄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 저기에 양변에 시그마 x를 곱하고 뮤 x를 더한 다음에 좌우변을 바꾸면 이렇게 빨간색 식으로 바뀌게 되고 저거를 요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x가 사라지는 거죠. x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저 치환한 저 파란색 저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dz 오버 dx는 시그마 x분의 1이지. 시그마 x분의 1인데 양변에 dx를 곱하면 dz는 시그마 x분의 dx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원래의 식의 시그마 x분의 dx라는 부분이 저렇게 dz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적분 구간이 그래서 x가 z로 다 바뀐 데다가 치환한 저 z 이퀄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라는 저놈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단조함수라고. 그래서 적분 구간을 바꿔줄 수가 있다. 지금 x에 관한 적분에서 y에 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바꿔줄 수가 있다. 하면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z는 z 이퀄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 이고 저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z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z는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였다가 z로 적분 변수가 바뀌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대로 남게 된다. 그 다음에 저거를 괄호 부분을 전개해 가지고 표현을 하면 두 함수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그첫 번째 부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상수는 지금 밖으로 다 빼낸 거예요. 시그마 x하고 루트 2파이분의 1하고는 다 빼낸 거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를 하면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리고 요 뒷부분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저놈을 쓰면 뮤x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8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부분은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죠?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치환 적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 지수 부분에 있는 저거를 x로 치환을 해봐요. x로 치환을 하면 y로 하든가 y든 뭐 x든 어쨌든 치환을 하게 되면 x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z 오버 dx 오버 dz는 마이너스 z지. 그래서 양변에 dz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dx는 z dz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원래 이 적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은 x로 바뀌게 되고, 원래의 그 다음에 이 표현 때문에 원래의 z dz 부분은 마이너스 dx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c가 되는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이기 때문에 원래의 표현대로 돌려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저놈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이 되고, z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이상적분이죠. 그래서 저 무한대 부분을 x로 바꾼 다음에 x를 극한을 취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이러한 형태로 바꿔 썼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뒷항은 그대로 오고,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상한인 x를 대입을 한 다음에 하한인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서 빼면 0이 돼요. 그죠? x를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나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빼면 0이 된다. 그래서 0에다가 극한을 취해봐 0이고, 0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이 부분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뮤x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답이 뮤x가 된다. 뮤x가 된다. B번은 이러한 적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x를 z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 부분 원래의 이 적분에서의 이 부분이 z로 치환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양변에 시그마 x를 곱한 다음에 좌우를 서로 바꾸면 x 마이너스 뮤x가 시그마 x z가 되는데, 그래서 원래 적분에서의 x 마이너스 뮤x 제곱 부분이 시그마 x 제곱 z 제곱으로 바뀌게 된다. 시그마 x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뺀 거고, 그 다음에 저 치환한 저 파란색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dz 오버 dx는 시그마 x분의 1이기 때문에 양변에 dx를 곱하면 dz는 시그마 x분의 dx가 되고, 따라서 원래의 이 시그마 x분의 dx라는 저 표현이 dz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z 이퀄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x라는 이 치환이, 그죠? 이 함수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기 때문에 단조함수다. 그래서 적분 구간을 x에 관한 구간을 z에 관한 구간으로 바꿔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z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z도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를 z에 관해서 나타내더라도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요거는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적분을 하면, 그죠? 요 부분을 적분을 하면 미분 잘 되는 놈 z, 적분 잘 되는 놈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이렇게 나눠서 z는 미분하면 1이고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은 바로 A번 하면서 보였죠. 그죠? 보인 바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승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대각선으로 곱하고 수평선으로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z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 이렇게 되는데, 함수의 형태로 딱 떨어진 첫 번째 항은 저기다가 대괄호를 한 다음에 구간을 적분 구간, 그러니까 z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는 거를 오른편에다 붙여주면 되는데,
완전한 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인테그랄의 형태로 나타난 두 번째 항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라는 저거는 원래의 적분 구간을 그냥 그대로 승계하면 된다. 승계하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는 저 적분 구간을 승계를 했고 첫 번째 항은 z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는 그 적분 구간을 오른편에다가 대괄호 오른편에다가 썼는데 그거를 이상적분이니까 x로 무한대 부분을 x로 바꾼 다음에 극한을 취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전개를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x를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를 빼면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극한 밖으로 완전히 빼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분자 부분에 보이고 그다음에 x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는 그 표현을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x 나누기 2의 2분의 1 x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전개를 하게 되면 시그마 x제곱은 놔두고 루트 2파이 분의 1은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에서 준 조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요거는 x를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더라.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로피탈의 법칙에 의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하면 분자는 미분하면 1이고 분모는 미분하게 되면 x2의 2분의 1 x제곱이 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은 이 부분이 1이기 때문에 시그마 x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요 극한 값은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만 무한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 해서 0이 된다. 0 곱하기 상수해도 0이 돼서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시그마 x 제곱 곱하기 1인데 저거는 시그마 x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이 시그마 x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걸 보였죠. 아유 시간이 한 2분 정도 오버가 됐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이제 우리 진도의 마지막 부분인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